현대차 노조가 임원실을 때려 부쉈다고? 사진 보니까 그냥 부순 정도가 아닌데? 심지어 그 이유가 무단 외출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게 맞나? 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최근에 좀 심각한 보도가 나왔죠.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노조가 임원실을 때려 부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산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일반 노조원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지원 실장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보도에 따르면 무단 외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무단 외출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잖아요. 이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가십거리로 넘길 만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산 공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현대차 쪽에선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차 노조한테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인지 요약해볼까요? 항상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언제, 어디를, 어떻게, 누가 이렇게 담백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단 언제 일어난 일이냐? 2월 27일에 출입 절차 관련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게 3월 5일 임원실 점거와 파손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사건 뒤로 3월 10일에는 사측에서 공고문을 냈고요. 3월 13일에 회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도된 날짜도 보면 주요 언론사들 대부분이 3월 13일에 보도한 거고, 그럼 대체 임원실 점거와 기물 파손까지 간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할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지원 실장실에 난입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따라 일부 노조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노조 간부라고도 표현하는데, 노조 간부 7명이라는 상세한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노조 간부 7명이 지원 실장실을 점거한 뒤에 고성과 폭언을 쏟아내고 컴퓨터, 화분, 사무 집기 이런 걸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사진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건데,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사건의 시작은 무단 외출 관련 내용입니다.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보안 절차 실행에 반발하면서 여기까지 번졌다는 건데, 보안 절차를 어떻게 실행한다고 했길래 노조가 이 정도로 반발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찾아보니까 근무 시간 중에 외출하게 되면 소속과 성명을 적고 나가라, 이런 거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엄청나게 강압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평범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근무 시간 중에 무단 외출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혹시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업무상 나가게 되는 거라면 안에서 허락을 받고 나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의 상황이라면 소속하고 이름을 적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노조 간부들은 이 절차를 두고 표적 탄압이라면서 항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차 울산 공장도 보면 카드 체킹 시스템으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회사든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표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임원실을 부술 만큼 심각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울산 공장은 이걸로 문제가 없고 아산 공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지 보니까 노조 집행부가 새로 취임했다고 하거든요.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강성 집행부라고 하고요. 이 집행부가 현장 통제다, 표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었다는 거죠.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현대차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 공장장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측 설명은 이겁니다. 아니 이건 기본적인 출입 절차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업무 시간 중 출입 관리를 강화한 거다. 이런 건데요. 그럼 이걸 왜 최근 들어서 시행하려 했던 거냐? 아산 공장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조기 퇴근을 한다거나 공장을 떠나는 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산 공장은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보안상 출입자 신원 확인은 필수라는 거죠. 여기에 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작년 4월에 아산 공장 위원회랑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논의 결과 근무 시간 중 외출을 할 때는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걸 정착시켰다. 이게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아산 공장이 사원증을 찍고 출입하는 전산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게 2002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노조가 이건 감시다 이러면서 반발했고, 그래서 결국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아예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울산 공장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장들은 이미 이 시스템으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현대차만 특별한 건가? 그런 것도 아니죠. 작은 회사들도 요즘은 출입증 찍고 다니는 곳 많고요. 제가 따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여기 건설 현장도 다니고 유지보수 업무도 하는 분들한테 삼성하고 SK도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입 통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만약 건설 현장이다? 그럼 아직 건물은 안 지어지고 허벌판인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도 무조건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증을 찍는 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은 아예 휴대폰도 반납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워낙 삼성이랑 SK가 기술 유출 문제로 난리 난 적이 많기 때문에 보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죠. 현대차 공장이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공장이 어떤 곳인가요? 이미 판매 중인 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출시 예정인 테스트카도 미리 생산하잖아요. 여기에 아산 공장은 특히나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출입 시스템이 정착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이걸 표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임원실까지 부쉈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노조 측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더라고요. 일단은 회사는 정상적인 대화 창구가 있는데도 왜 그러냐, 업무도 방해하고 기물까지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니까 사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거라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딱 보도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러니 로봇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아틀라스는 유지비가 1년에 1,400만 원 정도고 24시간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근무 시간에 얘네들이 무단 외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가끔 신이 나면 춤을 추고 그러겠지만 임원실을 부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운영 효율을 보여주고 특히 또 현대차 노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 로봇 도입 여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노조 스스로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현대차 노조가 공장에 로봇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영상을 다룰 때는 못 봤는데 최근에 다시 찾아보니까 노조가 단순히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면 판을 엎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 소식지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사측 행보를 보면 우선 로봇 투입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낼 것이다. 남은 국내 물량으로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남은 빈칸은 공장 유효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는 로봇 투입이 가능하거나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이 들어설 게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건 그냥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왜 안 되지?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만든 차가 더 낫기는 한가? 사실 노조의 입장대로라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로봇 도입 이후의 판도를 뒤집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뒤집은 건 임원실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봇 도입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산업이든 심지어 동네에 있는 음식점에도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나요? 이 격변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결국 바뀌기로 결정된 건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쪽은 살아남는다. 이거죠. 러다이트 운동 생각해보시면 기계화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 당시 노동자들도 기계를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동화와 기계화는 이뤄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화 덕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기고 이 덕에 새로운 일을 빨리 배운 사람들은 그만큼 빠르게 재정착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투자만 봐도 어떤가요? 로봇 공장이 만들어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데 이걸 죄다 로봇이 만드나요? 아니죠. 공장을 짓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서 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산업이 커지고 그 산업이 돌아야 일자리라는 것도 생기는 건데 다른 곳도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이렇게까지 새로운 일자리에 적대적일 수 있나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라는 걸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 일자리도 보장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해야죠. 이미 정해진 방향에서 로봇은 단 한 대도 안 돼, 이런다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했던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뭐 전태일 열사를 언급하고 전태일 재단에 기증하고 하는 거,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전태일 열사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걸 투쟁에 이용하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노조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생산직만 있냐? 연구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대변해주는 건데 뭘 알고나 얘기하냐고,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노조원 숫자 보면 42,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생산직 조합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3만 명 정도입니다. 백분율로 치면 70%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짚고 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단협이든 파업이든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임원실 점거와 파손 같은 것도 결국 비판을 받는 주체는 어디? 현대차 노조잖아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비판을 받는 거지 현대차 지부 소속 생산직 노조, 사무직 노조 이렇게 나눠서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의 중심은 어디? 생산직입니다. 파업, 특근 거부, 라인 운영 주도권 이런 협상 내용 대부분이 공장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서 대중들은 생산직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요. 실제로도 조합원 수는 생산직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앞에서 확인해 드렸잖아요. 이 힘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 노조 26,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사측과 투쟁을 넘어서 소송으로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력해진 노조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전태일 열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정의 과정 자체는 비판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처해있던 환경과 조건은 지금의 노조와는 달랐습니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취직했고 1970년부터는 재단사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하고 연봉이 그렇게 높다고 알려진 현재 현대차 노조의 투쟁이 연결될 수 있는 건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오늘도 댓글로 의견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일러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